네, 11시 4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치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0.6%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봐야 할지 신상원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상원입니다. 네, 뭐 요즘 제가 항상 오전장이 어떨까 이렇게 질문 드리면 이게 다행이다 이게 시리즈로 얘기를 쭉 해주시 계시는데 오늘 장은 뭐 미국 장도 오르고 국내 장도 오르는 그런 흐름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도 다행이긴 한데요. 제가 이 다행이다라는 노래는 좋아합니다. 네, 제가 또 축가를 받았던 기억도 있고 그래서 웃자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뭐 정말로 다행스럽게 지금 조금씩 코스피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2520, 네, 그리고 2550 내려올 때는 이제 2550 지금 이 구간이 이제 노란불, 2520을 이제 빨간불로 설정해서 대응하면 된다 이렇게 기준을 삼으라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물론 뭐 제 말씀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뭐 들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그렇게 숫자로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일단은 2550을 다시 회복한 것은 우리가 떨어지기 직전 아마 이 개파락이 나오기 직전에 이 시가가 한 2570 그리고 이제 한 2580을 왔다 갔다 하던 그 장중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이렇게 개파락이 나왔는데 그 구간을 지금 메꾸면서 회복을 하면서 지금 가려고 하는 게 좋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계속 흐름은 이어지고 있는 게 좋은 것 같고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괜찮은데 일단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을 이렇게 봤을 때 기관이 코스피에 조금 붙어 있는 거고 나머지는 이렇게 수급이 적극적인 매수를 외국인이나 기관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좀 안정돼 있고 물론 많이 올라와 있지만 네, 그리고 이제 개인들 매수세에 있지만 지금 선물 한 3,800계약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흐름만 좀 유지가 잘 된다면 오후까지도 지금 시장을 좀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파월 의장의 그 연설, 그 발언에 대한 그 뭐 소화라고 해야 되죠. 영향을 소화하면서 이제 첫 거래일을 맞았었으니까 소화하면서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요일에 이어서 우리 시장도 오늘은 좀 안 좋은 악재보다는 좀 뭐 좋은 호재는 없어도 악재가 좀 눌려지면서 그 흐름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 게 좀 부족한 거, 그리고 기관이 받쳐주는 것도 좀 얄밉게도, 네, 야속하게도 별로 없는 것들이 좀 아쉬운 거고요. 그럼에도 지금 시장의 지수가 2,500 정도, 2,520 요 부근에서 그래도 강하게 반발하는, 네, 지지를 하려는 그런 힘이 보여진다는 거는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보면은 반등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들이 엔비디아, 그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 관련입니다. 근데 재미는 그렇게 좀 재미 요소는 좀 되지만 우리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이 좀 오는 게 아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엔비디아 관련돼서 이슈에 따라서 움직였던 것들은 좀 지난주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들이 좀 나오는 구간이 나왔기 때문인데 이 반도체는 아직 끝난 건 아니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아직 갈 길이 더 멀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요 흐름들, 엔비디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국 시장의 대장주 역할을 하는 거는 우리가 제일 먼저 예전에 애플 보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엔비디아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또 엔비디아가 좀 올라와야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도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는 흐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미국, 중국 이 수출 이 통제 완화가 좀 되는 그런 기미가 보인다 해서 인텔이나 마이크론도 상승했는데 일단은 중국하고 미국이 살짝 좋은 관계로 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으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어제 이제 주식 거래세 인하하는 것도 있지만 부양책을 좀 내놓으면서 좀 추가적으로도 더 공격적으로 부양책을 내놓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들도 우리 시장 말고도 어제 아시아 증시 전반에 좀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 투자 심리들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단은 중국 관련된 이슈들, 안 좋은 이슈 말고도 이제 관광객 유입되고 있는 것들, 이게 좀 시장에 계속 힘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잠시 주춤하지만 어제 이제 장 후반에도 좀 이렇게 꿈틀꿈틀하는 시세가 좀 나오고
시간에서도 좀 강세도 좀 보이다가 또 차익 실현 나오고 오늘 주춤하지만 차익 실현 나온다고 해서 뭐 후두둑 이렇게 뭐 낙엽 떨어지듯이 막 무너지는 게 아니라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볼 수 있게끔 그런 구간의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관련 이 모멘텀 차이나 플레이라고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관련된 것들은 계속 당분간은 꾸준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9월 곧 9월이잖아요. 추석 있고 그쪽 명절 있고 계속 이어집니다. 아시안 게임도 뭐 있고 뭐 관광객들 좀 계속 들어오는 거는 실제 뭐 뉴스에도 나오고 뭐 본의 아니게 제가 또 현장이라고 하니까 좀 재밌네요. 나가서 확인한 것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랬으니까 이 유커 관련된 중국 관련된 것들은 계속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테마들 섹터들이 좀 순환되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좀 정책 연결된 것들 그리고 실적이 잡히는 섹터는 뭐 맥신이나 초전도체보다도 양자 컴퓨터라고 한번 말씀드렸어요. 어제도 이제 오후에 그 양자 컴퓨터 관련 이슈들이 좀 나오고 그랬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양자 암호 관련해서 뭐 이슈들이 뉴스들이 좀 돌면서 관련된 종목들 얼마 전에 뭐 대장 역할을 했던 거는 뭐 텔레필드 우리로 뭐 그다음에 KCS 그리고 이제 뭐 드림 시큐리티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또 활발하게 다시 잠깐의 쉼 나오고 나서 또 트레이딩 관점에서 구간 시세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이제 특징입니다. 그리고 차이나 플레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좀 이 반일 또는 불매 운동이 좀 심상치는 않은 것 같아요. 일본 정부에서도 제가 뭐 일본어는 모르지만 그 대충 뭐 해석해서 보는 거 보면 내부에서도 일본이 그렇게 좀 정치적으로 막 강론이 일어나고 그런 나라가 아닌데 방류를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뉴스도 좀 나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좀 중국이 반발하는 이 수위 이런 것들이 좀 강한 것 같고 또 일본도 지금 우리나라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또 중국 관련도 있고 그러지만 어쨌든 중국에서 약간 뭐 단체 관광객을 제한하고 수출도 또 중국은 소리 안 내고 슬쩍 소심한 것 같지만 강하게 보복을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반응이 나오는데 일단 이게 우리한테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좀 반사수혜 너의 슬픔이 우리의 수익으로 온다 이런 것처럼 반사수혜가 나와서 우리나라 애국 테마에 이제 들어간 것들이 좀 이제 단기 시세가 좀 나오고 차익 실현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관련된 종목들 우리나라 이제 뭐 화장품부터 해서 뭐 여행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뭐 엔터까지도 아마 확산이 될 것 같은데 당분간은 우리한테는 좀 시장 측면에서 종목 관련해서 볼 때는 좀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일 반등을 시도했던 좀 오랜만에 바닥에서 좀 강하게 치고 가려는 그 흐름 나 아직 죽지 않았어라고 이렇게 소리치는 것처럼 움직였던 원전 테마들이 있잖아요. 원전 테마주들도 뭐 하루 만에 이렇게 차익 실현 나고 끝난 건 아닙니다. 지금 숨 고르게 하고 있고 또 어제도 뭐 흐름들이 좀 좋았습니다. 조선주들 반응들, 이 반등 나오는 것들 지금 추세를 뭐 상승으로 이어가는 게 아니라 하락 후에 다시 빠르게 어떻게 보면 살아나고 있다는 것들, 좀 기관 또는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뭐 현대미포조선이라든가 하나오션, 뭐 유증악재, 뭐 악재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지금 다시 상승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호재로 변하고 있네요. 이런 조선주들이 움직이는 거 그러다 보니까 기자재들, 뭐 동성 파인텍이라든가 한국카본 그리고 작은 종목이 뭐 일승, 뭐 성광밴드 다 같이 움직이는 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골고루 지금 흐름들이 그래도 다시 살아나려는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들이 오늘 오전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오후장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오전장의 내용들, 어쨌든 뭐 지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어질 것 같다라고 좀 전망을 좀 해주셨는데, 그럼 그런 상황에서 봐야 될 포인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악재들이 조금씩 희석되고 있고, 이 순환 섹터별로 이제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떤 전략이냐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당분간은 보는 게 좋다 말씀드립니다. 뭐, 다 쫓아다니는 거를 빠르게 대응하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할 수 있고 또 정책을 잘 보면 의외로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씩 대응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살아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이따로 리뷰를 좀 하겠지만 정책 계속 말씀드렸던 CCTV 관련 정책이 있었잖아요.
오늘 아침에 전일 시간에 이제 강세가 상한가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뭐 코맥스라든가 코콤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미리 준비하면은 네, 그간 떨어졌을 때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네, 대응이 가능합니다. 코콤도 그렇고 트루엔도 그렇고 이렇게 이런 정책과 연결된 것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이 시간에 또 이거는 정치적인 건 아닙니다만 이러면서 그 방통위원장 그 바뀌신 분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은 저는 잘 모르고 그 방통위원장이 바뀌면서 새롭게 이제 나온 게 아니라 이전에 있던 것들 뭐 YTN이라든가 뭐 MBC라든가 이렇게 뭐 민영화 이슈 있는 종목들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랬잖아요. YTN이 어제 강세 나오고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도 짧게라도 차익을 내면서 수익을 챙긴다기보다는 그간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이 구간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회복이 되면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하면서 사는 것마다 다 수익을 낼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YTN이나 IMBC를 갖고 수익을 내셨다면 마이너스 있던 것들을 좀 매도하고 본전 뭐 소위 말하는 똔똔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현금 확보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삼는 게 어떨까?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이슈들이 좀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 미국 상무장관 방중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하고 경제 협력의 중요성 서로 이제 으르렁거리긴 하지만 그 중요성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 규제에 대해서 이제 뭐 정부 교환도 합의하고 갈등 완화의 실마리 좀 푼다 그랬는데 예전에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경계심을 갖고 서로에 대한 뭐 보안이라든가 안보 관련해서는 양보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대신 더 심한 갈등으로 가지 않을 그런 약간 제한적인 뭐 이런 흐름이라고 보게 되면 일단은 불안 요소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희석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코로나가 좀 재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백신 관련주들이라든가 이거 좀 봐야겠는데 치료제까지는 아니어도 백신과 예방 관련된 종목들 우리나라도 또 좀 많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는 지난주에 노바백스가 좀 많이 올랐으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백신 개발한 그리고 노바백스 지분도 또 이렇게 투자한 그러면 이 관련된 종목들 네, 그리고 뭐 마스크 관련주라든가 뭐 소독제 관련된 것들 예방에 관련된 것들 위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로나가 뭐 무시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 같진 않아요. 네, 제가 예전에 잠깐 가은뉴스 할 때 코로나 걸려갖고 여기서 좀 이렇게 출연한 적도 있는데 그때보단 더 안 아픈 것 같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다행히 걸리진 않았는데 이렇게 예방 관련된 거를 먼저 챙기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종목들 그리고 다양하게 지금 이 코로나 외에도 바이오 관련 이슈들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AI 신약 개발 이슈 그리고 이제 임상 관련돼서 단계별로 올라가는 것들 2상, 3상 가는 것들 신테카 바이오라든가 뭐 파로스 아이바이오 뭐 보로노이가 이제 AI 신약 개발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을 이제 본격화한다 이런 이슈들도 있습니다. 뭐 파로스 아이바이오도 또 신테카 바이오 이렇게 AI 관련된 이슈는 이런 세 종목 정도 그리고 이제 뭐 중해제약이라든가 JW 중해제약이죠. 뭐 랩지노믹스 이런 종목들이 조금씩 이제 성과도 나오고 이슈가 계속 부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바이오 관련 종목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무역협회에서 우리나라 반도체가 어제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3분기에 수출이 조금 한 20% 정도 증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무역협회에서는 4분기 정도 되면은 수출을 회복할 수 있다. 네. 그럼 이제 앞으로 내년 1분기, 2분기 점점 개선된다는 이런 전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관련 주들은 발음이 꼬이네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긴 안목으로 천천히 보시면서 지금 저점을 잘 잡고 있는 종목들 많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그 정책 관련해서 CCTV 관련된 거 이것도 아직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계속 개별적으로 또 뭐 정책이 나오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진흥원에서도 좀 얘기가 나온 게 있는데 지능형 CCTV에 대해서 성능을 좀
체계화한대요. 그래서 뭐 배회하는 거, 침입하는 거, 그다음에 뭐 싸움, 방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그거를 좀 해석하고 판독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는 거를 좀 정책적으로 좀 지원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지능형, 인공 AI랑 연결된 그런 회사들, 뭐 공공조달 쪽에서는 1위인 업체가 이제 투렌 이렇게 좀 생각이 나고 또 리뷰를 할 포커스 H 이것도 생각이 나는데 이런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오늘 대통령께서 아침 뉴스에 뭐 속보로 많이 나오는데 뭐 출산 정책들, 그다음에 뭐 디지털 플랫폼 관련 이런 정책 이슈들이 계속 나옵니다. 지금 시장이 좀 불안정할 때는 정책 일정하고 살펴보는 게 좀 중요하다. 이 말씀 한 번 더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정책 일정들은 정해져 있는 날짜들이 있으니까 일정 매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원희룡 장관이 사우디가 아니죠. 우크라이나의 재건 관련해서 또 출국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9월 달에 일정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관련된 이 재건주들도 지금은 또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오후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목표가 도달 종목이 있습니다. 최근에 말씀을 해주셨죠. 8월 24일 날 추천해 주신 포커스 HNS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자, 14% 수익률이 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네, 다음 목표가는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3,300원 설정하면 될 것 같고, 요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이나 이런 정책 관련된 것들은 준비만 잘하면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시세가 나와요. 이렇게 시세 나올 때는, 일단은 다시 챙기고 다시 또 진입 공략을 또 한번 전략적으로 세워보셔도 됩니다. 자, 어제 시간에 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차익 실현들이 나오잖아요. 요거는 다음 목표가 3,300원은 바로 직전의 고점 부근인데 다음 목표가 한번 설정하시고 대응해 보시면 됩니다. 실적도 괜찮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이슈의 그래도 중심에 속한 섹터니까 계속 꾸준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슈가 포인트인 종목이었습니다. 자, 오늘장 추천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아까 오후 전략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제 다음 달에 원희룡 장관께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출국할 수 있다는 이슈가 돌고 있는데 그 유신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재건 테마 움직일 때 최근에 예전에는 네옴시티에서도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적도 있고 최근에 이제 재건 이슈가 좀 있을 때 강하게 거래 동반해서 이렇게 양봉을 좀 뿜은 적이 있습니다. 장기 평선을 지금 돌파하고 나서 밀렸다가 다시 한번 그 자리를 회복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요. 실적도 괜찮고요. 또 이 회사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건설 관련, 도로나 공항, 철도나 구조, 도시계획 관련해서 이런 설계 관련, 감리 사업까지 하는 전문 건설 기업입니다. 실적도 괜찮고 시총도 좀 작은 편이기 때문에 탄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변동성도 좀 강하니까 그런 점 유념해서 좀 천천히 진입하셔도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32,0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바로 직전에 양봉 부근에 왔던 42,000원 설정하고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유신 잘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상원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